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방공무원학원에서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이진형입니다. 소방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니까 아마 생소한 내용들이나 어떤 용어들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일단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그 모르는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좀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겠다라고 내용이 숙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법 과목이 좀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을 보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잘 이렇게 틀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은근과 끈기, 제가 좀 소위 말해서 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끼시겠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방학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2년하고 비교했을 때 소방학개론은 좀 더 쉽지 않았나, 한결 쉬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듣고요. 그리고 뭐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있었어요. 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들었던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시험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과목 수도 좀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문항 수에도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출제위원분들이 문제를 좀 약간 쉽게 난이도 조절을 해서 좀 내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시험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약했으니까 좀 쉬웠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씩 올려나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출제위원분들도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소방학개론에서의 꽃인데 한 문제 정도 나왔다는 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세 문제 정도까지는 나와야 이게 맞지 않나. 그래서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이게 중요한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냥 좀 단순한 내용들 위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교수님들이 그걸 좀 배제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들도 익숙해지셨잖아요. 출제위원분들도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합격생들이 인사를 하러 찾아오면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딱 알겠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합격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좀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들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아이 컨택이 잘 되다 보면 수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랬던 분들이 보통은 합격을 했다라고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시거나 그러니까 제가 또 쉽게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합격생들 공통점 일단 눈에 잘 띈다. 그리고 꾸준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합격 자체가 좀 드라마틱하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는 분인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자꾸 그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개인사를 들춰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자세하게 특정을 안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뭐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내분도 그렇고 이제 처갓집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지원에 힘이 벼서 결국 합격을 하셨는데 그 합격 과정도 굉장히 순탄했던 게 아니라
저기 최종 합격까지 가까워 최종 불합격이 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포기하시려고 하셨다가 이제 아내분이 막 학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저 한 번만 더 공부할 수 있게끔 힘을 좀 북돋워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격려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고 했는데 결국 한 해 더 공부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그 어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소방관 생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할 때 그분 예를 많이 들어요. 왜? 그분보다 힘들게 공부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은 뭐 잘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동향 파악을 좀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방공무원 뽑는 인원이 줄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원이 거의 반토막 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도 많이 뽑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공무원들이 원래 그랬어요. 일반 행정이 그렇고 뭐 경찰은 좀 많이 뽑는 편이지만 일단 원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되기가 힘들었던 거였었는데 한동안 소방공무원 시험은 좋았죠. 많이 뽑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소방공무원이 되면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은 일단 사라지는 거죠. 이 공무원이 되시고 나면 그냥 평생이 일단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나는 결혼을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생활적인 고민을 하고 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되고 나서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세지는 거고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앞만 보고 나간다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뭐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모습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 한국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는 최우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행정법 학습은 굉장히 대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거리감을 두는 과목인데 오히려 행정법은 다른 과목에서 과정만 잘 거치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요. 원래 문제는 대체로 다 쉬웠죠. 근데 쉽게 느껴진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일정 과정을 거쳤을 텐데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 제일 포인트는 사함순환까지 일단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버티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정말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4m까지 가는 과정에서 끈기 있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체로 문제가 다 무난했어요. 작년에는 지방직 정도 무난했는데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대체로 다 문제가 아주 평이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하고 변별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 좋은데 아마 근데 이런 추세는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방직이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보다 문제가 좀 더 어렵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소방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쉽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합니다. 꾸준하게 하고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요 어떤 난관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올해 그 다음에 정말 밝게 그리고 항상 와서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질문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2023년 문제 시험 일정은 다 끝났죠? 이제 24년도 시험 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월 달입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났고 지금부터 충분히 계획 있게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해나가고 마음속에 심지를 굳게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면 내년도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단 꾸준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힘을 내고 더운 무더위 자 지치지 않게 건강 유의하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